내일. 조용하군. 꼬맹이가 어떻게 됐나? 붉은 코 라오궁이 손에 술그릇을 든 채 중얼거리며 칸막이 옆에 벽 쪽으로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푸른 얼굴의 아오가 술사발을 내려놓고 라오궁의 등덜미를 손바닥으로 세게 갈기고는 들릴 듯 말 듯 짓거렸다. 넌 또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원래 노지는 외떨어지고 한적한 곳이어서 아직 옛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오후 7시도 못 되어 모두 문을 잠그고 잤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않는 집은 딱 두 곳뿐이었다. 한 집은 함형주점이다. 몇 명의 술꾼들이 술청을 에워싸고 매우 흥겹게 마시고 있었다. 다른 한 집은 그 옆집인 단지 아줌마네였다. 그녀는 재작년부터 수절하는 과수댁으로 손수 무명 길쌈을 하여 3살 난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잠자는 게 늦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전혀 길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긴 밤이 깊도록 안 자는 집이 딱 2집뿐이고 보면 단지 아줌마 집에서 소리가 나면 의당 라오꿍들에게 들릴 것이고 소리만 없어도 그들이 없는 줄 알 것이다. 라오꿍은 등덜미를 얻어맞고 더 기분이 좋아진 듯 술을 쭉 들이키고는 노래를 흥얼흥얼 불러댔다. 이때 단지 아줌마는 아들인 빠오어를 품에 안고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물레는 조용히 밑바닥에 놓여 있었다. 어두침침한 불빛이 빠오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짙붉고 푸른 빛이 스며 있었다. 단지 아줌마는 곰곰이 헤아렸다. 점괘도 뽑아보았고 기운도 들였다. 약방문대로 약도 먹였다. 그래도 효염을 못 본다면 어떻게 하나. 그때에는 오직 허샤오셴에게 보일 따름이다. 그러나 빠오올의 병도 아마 밤에만 더 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일 해가 뜨기만 하면 열도 가라앉을 것이고 숨찬 기도 가실 것이다. 이런 일은 병자에게는 늘 있는 일이니까. 단지 아줌마는 우둔한 여자라 이 그러나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겁나는지를 몰랐다. 하긴 나쁜 일들이 그 말로 해서 좋게 돌아선 경우도 허다하지만 반대로 잘 될 일들이 그 말로 해서 망쳐진 경우도 허다했다. 여름밤은 짧다. 라오꿍들이 흥얼대며 가락을 부르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쪽이 어느덧 희뿌옇게 트였고 이내 창문 틈을 뚫고 은백색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날 밝기를 기다리는 단지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과는 딴판으로 너무나 지루했다. 빠월이 숨 한 번 쉬는 것이 거의 1년이나 연명한 것 같이 느껴졌다. 마침내 훤하게 날이 밝았다. 밝은 빛이 등불을 압도했다. 빠올의 콧방울이 벌렁거렸다. 단지 아줌마는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저도 모르게 아차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속으로 생각했다. 오직 허샤오셴에게 가 진찰해보는 길밖에는 없었다. 그 여자는 우둔하긴 했으나 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벌떡 일어났다. 나무 괴짝 속에서 하루하루 절약해 모은 돈 작은 은전 13원과 동전 190개를 꺼내가지고 옷주머니에 넣고 문을 잠그고 빠워를 안고서 곧장 허씨에게 달려갔다. 시간이 워낙 일렀는데도 허씨네는 벌써 환자가 넷이나 앉아 있었다. 그는 은전 40전을 꺼내어 진찰권을 샀다. 5번째가 빠오올의 차례였다. 허샤오셰는 2손가락을 뻗어 맥을 짚었다. 손톱의 길이가 좋기 넷이 남짓했다. 단지 아줌마는 희한하게 여기며 빠오올이 당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참지 못해 머뭇머뭇 물었다. 선생님, 우리 집 빠오올은 무슨 병입니까? 이 아이는 위가 막혔어요. 괜찮습니까? 그 아이. 약 2천만 우선 먹여보시오.
애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이렇게 콧방울을 벌렁거리는군요. 그것은 불이 쇠를 이기고 있으니. 허샤우세는 중도까지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단지 아줌마는 다그쳐 묻기도 어색했다. 허샤우센 맞은편에 앉아있는 30세 남짓한 사람은 이미 약방문을 다 적어가지고 종이 모퉁이에 적힌 글자 몇 개를 가리키며 이르는 것이었다. 이 제일미 보영 활명화는 가신의 제세로점에만 있습니다. 단지 아줌마는 약방문을 받아가지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비록 어리석은 여자이긴 하나 허시네와 제세로점과 자기 집은 바로 세목골의 노선을 이루고 있으므로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바로 제세로점을 향해 줄다름을 쳤다. 약방의 점원도 긴 손톱을 내뻗고 천천히 처방을 보며 느릿느릿 약을 썼다. 단지 아줌마는 파우어를 품에 안은 채로 기다렸다. 파우어이 벼랑간 작은 손을 올려 한 가닥으로 따은 흐트러진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겼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단지 아줌마는 왈칵 겁이 났다. 해는 벌써 높이 떠서 빛나고 있었다. 단지 아줌마는 아기를 안고 약봉지를 들고 걸었다. 걸을수록 더욱 무겁기만 했다. 아기는 자꾸 보채고 길도 갈수록 더욱 먼 것만 같았다. 하는 수 없이 길가의 큰 저택 문간목에 앉아 잠시 쉬었다. 옷이 점점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피부에 달라붙자 비로소 자기가 한바탕 땀을 흘린 줄 알았다. 이제 파우얼은 잠든 듯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역시 지탱하기 힘겨웠다. 갑자기 말소리가 귓전에 들렸다. 단지 아줌마, 내가 대신 안아줄까? 푸른 얼굴인 아오의 목소리 같았다. 그녀가 머리를 들어보니 바로 푸른 얼굴을 한 아오가 몽롱하니 졸린 눈을 하고 쫓아오고 있었다. 단지 아줌마는 그때 하늘에서 장군이라도 내려와 자기를 도와주었으면 하고 무척 원하고는 있었으나 아오만은 질색이었다. 아오에게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혓깃깨나 지닌 아오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굳이 자기가 돕겠다고 우겨댔다. 따라서 한참 동안 그녀는 그만두라고 사양했으나 결국은 승낙하고 말았다. 결국 아오는 팔을 쭉 뻗어 그녀의 젖가슴과 아기 사이로 밀어넣어서 아기를 안아 올렸다. 단지 아줌마는 젖가슴이 후끈하고 타는 듯했고 이내 그 화끈함은 낫과 귀뿌리로 번졌다. 두 사람은 두 자 반쯤 사이를 두고 떨어져 걸었다. 아오가 몇 마디 건네기도 했으나 단지 아줌마는 통 대꾸를 하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아오는 다시 아기를 돌려주며 이제 친구와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단지 아줌마는 아기를 안았다. 다행히 집이 멀지 않았다. 어느덧 앞집의 왕구마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멀리서 말을 건넸다. 아유, 이봐요, 단지 아줌마. 아기는 어때요? 의사 선생께 배웠소? 배기는 했어도 왕구마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실 테니 역시 할머니 법안으로 잘 봐주세요. 어떨까요? 어때요? 왕구마 할머니는 자세히 살피고 나서 머리를 두어 번 끄덕였다가 다시 두어 번 저었다. 파월에게 약을 먹이고 나자 벌써 반나절이 지났다. 단지 아줌마는 주의 깊게 아기의 동정을 살폈다. 제법 안정된 것 같이 보였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엄마!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빠진 듯했다. 잠든 지 얼마 안 되어 이마와 콧등에 온통 구슬땀이 방울방울 솟아났다. 단지 아줌마가 손으로 살며시 훔치자니 마치 고무풀같이 손에 찐득였다. 아줌마는 당황하여 아기의 앞가슴을 쓸어주며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빠올의 숨결은 정상에서 벗어나 아주 쓰러지고 말았다. 단지 아줌마의 울음소리는 흐느낌에서 통곡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문 안에는 왕구마 할머니와 푸른 얼굴 아우등이 있고 문 밖에는 함형주점의 짱꾀이와 붉은 코 라우꽁 등이 있었다. 왕구마 할멈의 말을 따라 한 꼬치의 지전을 불살랐다. 그리고 2개의 등상과 5벌의 옷을 담보로 잡히고 단지 아줌마는 대신 은전 2원을 구워다가 거두는 사람들의 음식을 마련했다. 첫 번째 문제는 관이었다. 단지 아줌마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한 쌍의 은 귀걸이와 도금한 은 비녀를 함영주점의 짱꾀이에게 넘겨줘 보증을 서게 하고 현찰 반 외상 반으로 관을 하나 샀다. 푸른 얼굴 아우도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자기가 불이 나게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나 왕구마 할멈이 말리며 매일 관 매는 일이나 맡으라고 했다. 아우는 빌어먹을 할멈이라고 욕설을 퍼붓고는 입을 뾰로통 내밀고 서 있었다. 술집 주인이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관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에 자정 후에나 겨우 될 거라고 했다. 짱꾀이가 돌아왔을 무렵 사람들은 벌써 식사를 다 마쳤다. 그럴 것이 노진에는 아직 고풍이 남아 있어서 초경도 안 되어 모두들 돌아가 잤다. 다만 아오가 여전히 함형주점의 술청에 기대어 술을 마셨고 라오꿍 역시 우우하고 소리치면서 창을 뽑고 있었다. 이때 단지 아줌마는 침상 곁에 걸터 앉아서 울고 있었다. 빠월은 침상 위에 누웠고 물레는 소리 없이 밑바닥에 놓여 있었다. 한참 지나 단지 아줌마의 눈물이 겨우 웬만큼 말라붙게 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의 정황을 살폈다.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낱 꿈이겠지. 이들 모두가 꿈이리라. 내일 깨어나면 자기도 아무 일 없이 침상에 누워 있을 것이며 빠우얼 또한 자기 곁에 누워 탈없이 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빠우얼이 깨어나면서 엄마 하고 외치고는 생동하는 용이나 활기찬 호랑이같이 뛰고 놀 것이다. 노공의 노랫소리도 벌써 오래전에 조용해졌다. 함영주점도 불이 꺼졌다. 단지 아줌마는 눈을 뜬 채로 끝내 모든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첫 닭이 울자 동력 하늘이 점차로 밝아왔으며 창틈으로 은백색의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은백색의 서광은 다시 점차로 짙은 빛을 띠게 되었고 햇살은 지붕 위를 비추었다. 단지 아줌마는 뜬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비로소 놀라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낯선 사람이 등에 무엇인가를 지고 있었고 그 뒤에 왕구마 할멈이 서 있었다. 아, 그들이 관을 지고 온 것이다. 오후가 되어서야 간신히 관 뚜껑을 덮었다. 단지 아줌마가 한바탕 울고는 한사코 관 뚜껑을 덮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참다 못한 왕구마 할머니가 그녀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잡아 떼어내자 이내 여럿이 달려들어 뚜껑을 덮었다. 그러나 아줌마는 빠오올에게 온갖 치성을 다 드렸으므로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다. 어제는 한 꼬치의 지전을 불살랐다. 오전에는 49권의 대비줄을 불살랐다. 여물할 때에는 깨끗한 새 옷을 입혔고 생전에 좋아하던 장난감, 인형 하나, 조그만 나무 그릇 2개, 유리병 2개, 전부를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후에 왕구마 할머니가 손가락을 꼽으며 자세히 세어 따져봤으나 끝끝내 빠뜨린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날따라 종일토록 푸른 얼굴 아우가 통 오지 않았다. 함영주점의 짱꾀이가 단지 아줌마 대신 일꾼 2사람을 큰 동전 200신문씩에 사가지고 관을 메고 공동묘지에 갖다 놓게 했다. 왕구마 할머니도 같이 거들어 손을 움직여 밥을 짓고 입을 벌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들게 했다. 태양이 점점 서산으로 떨어지려는 빛이 보이자
밥을 먹은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기색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모두 돌아가고 말았다. 단지 아줌마는 매우 현기증을 느꼈으나 얼마간 쉬자 이내 평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에 부딪혔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으니 말이다. 생각할수록 더욱 이상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된 것은 이 방 안이 너무나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다. 그는 일어나 등불을 켰다. 방 안은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나가서 문을 잠그고 되돌아와 침상가에 앉았다. 물레는 소리 없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휘둘러 보았다. 서지도 앉지도 못할 것 같이 느껴졌다. 방 안은 너무 고요할 뿐더러 너무 컸으며 물건들도 텅 빈 것 같았다. 너무나 큰 방이 사면으로 그를 둘러싸고 허전한 물건들이 사면으로 그를 누르고 있어서 숨마저 막힐 지경이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자기의 파우얼이 분명히 죽었음을 알았다. 방이 보기 싫어 등불을 끄고 누웠다. 그녀는 울면서 지난 날을 생각했다. 자기가 면사를 길쌈하고 있을 때 파우얼이 옆에 앉아서 회양두를 먹으며 검은 눈동자를 지닌 조그마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훈뚠을 파니깐 나도 크면 훈뚠을 팔 테야. 많이 팔아서 돈을 모두 엄마한테 줄게. 그때는 정말이지 길쌈에 내는 면사가 한치마다 반가웠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단지 아줌마는 목전의 일은 하나도 생각되지 않았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녀는 우둔한 여자였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그녀는 오직 방이 너무 조용했고 너무 컸고 너무 허전하게 느꼈을 뿐이었다. 단지 아줌마는 비록 우둔하지만 넋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자기의 파워를 다시는 안을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 한숨을 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파워라, 넌 아직도 여기 있겠지? 내 꿈속에라도 너를 보게 해다오. 그리고 눈을 감고 이내 잠들어서는 파워를 만나보고자 했다. 괴로운 숨결이 고요하고 크고 허전한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뚜렷하게 들렸다. 단지 아줌마는 마침내 몽롱한 채 잠속에 빠졌다. 방 안은 아주 고요했다. 그 무렵 붉은 코 라욱궁의 짧은 창도 거의 다 끝이 났다. 비틀비틀 함형 주점을 나오며 또다시 목청을 돋구어서 흥얼댔다. 나의 원수야, 네가 애처롭구나. 홀로 외로이. 푸른 얼굴 아우가 손을 뻗어 라욱궁의 어깨를 거머잡고 두 사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히히덕거리며 서로 밀며 걸어갔다. 단지 아줌마도 이미 잠들었다. 라욱궁들도 갔다. 함영주점도 문을 닫았다. 이때의 노지는 완전히 정적에 빠져들었다. 다만 무겁게 어두운 밤이 내려앉고 새로운 내일이 되고자 정적 속을 치닫고 있었다. 또 몇 마리의 개들도 어둠에 숨어 컹컹 짖고 있었다. 1920년 6월